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 그리스도론 오늘은 30강입니다. 사랑을 서로 사랑하다, 서로 배우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인들, 특히 다시 말하면 서양인들은요, 사회에 나가면 대우받고 친절함을 받지만 아시아인들, 한국인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더욱 존중하고 돕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에너지를 받는지, 내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죠. 몰라요. 골반도 틀어지고 바른 길을 잘 못 찾는데 우리끼리 약점을 잡고 설교하고 비평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이곳 이민자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더욱더 그런 부분에 우리들은 잘 그 길을 찾아가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자신을 만나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2년 좀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한 2,300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감사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가 사실은 그 정의 내리는 그러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삶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래의 세계, 지금부터 시작한 코로나 이 세계는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다 하더라도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람 없는 문학 생각할 수가 없겠죠. 또 인생이 빠진 소설 역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 없이 자기를 스스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우리 한인성당 4년째 사목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 우리 본당의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서 마르코 복음,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즉 마르코 복음도 제가 그런 점에서는 올해 들어서 많이 이제 그룹 성경이 형성되고 있고 또 요한 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 복음도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정도를 하고 있지만 10월이나 9월 정도 가서는 또 대면과 비대면 같이 요한복음의 그 생명 진리, 생명의 영이신 영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 하겠습니까?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과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거냐? 내가 말씀을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움직이고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것이 위험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긴 것도 자기들이 말씀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장악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으로 성경을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모임이에요. 분명히 보십시오. 그룹 성경 모임을 한 그 그룹의 멤버들은 끊임없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토대가 되는
기초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천주교의 남인 실학파들도 역시 성경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해서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됐잖아요.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종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성당, 시드니 한인성당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사업만 할 때는 무슨 건물을 짓는다, 또 어떤 행사를 한다, 지쳐요. 그리고 거기 와중에 얼마나 갈등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가 first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first.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공동체에 그것이 그 다음에 행사가 돼도 괜찮고 건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여할 때 그것을 담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걱정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열심한 방향으로 막 몰아세우거든요. 안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느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인격이 실현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과 인간은 각각의 존엄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양한 모습들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이 자신을 위한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learning one another. 그런 점에서 제가 29강에서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옛날에는 뭐 악인 또 뭐 악마 뭐 사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시오패스는요 정말 이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뭐 길면은 10년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단기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대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람과 내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정말 관계 형성을 하는 시간이에요. 나한테 잘 대해준다든가 나한테 뭘 배운다든가 또 나한테서 호감을 갖게 하는 관계 형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기억의 왜곡입니다. 우리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뭘 배우든지 나누든지 늘 그런 좋은 관계의 대상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기억의 왜곡을 일으켜요. 옛날에 그런 좋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옛날에 좋은 관계를 또 폄하시키고 자기는 이래서 안 그랬다 하고 그런 기억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가 파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심리의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는 나한테 좋은 관계를 이루다가 두 번째는 기억의 왜곡을 시키고 세 번째는 미니마이징이라고 해요. 미니마이징에서 관계를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심리의 그 고독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종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에 와서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억, 관계 형성, 두 번째는 기억의 왜곡,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심리의 고독, 이게 이제 미니마이징, 축소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관계 속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큰 극장 가는 것보다 난 소극장 가는 게 좋다든가 그전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았다면 지금 하나 둘만 만나든가 한 사람 집중되는 이런 거예요.
뭐 넓게 만나는 것보다 아주 좁고 깊게 만난다든 이렇게 미니마이징 자체가 심리의 고독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완전히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 가스라이팅.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알까요? 그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잘못에 관심이 없는 유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인지심리학이 유명한 우리 김경일 교수님의 얘기를 저도 공감해가고 제가 하는 영혼들 보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 잘못에 관심이 없는 유형이에요. 자신의 한 행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했다가 집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마이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심리적 고립 단계가 시작됐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들보다는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그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져야만 이겨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휘말리게 돼요. 막 헷갈리는 거죠. 첫 번째 관계를 좋게 했어요. 너무. 두 번째는 완전히 기억을 왜곡시키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 고독 상태 막 축소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똑똑해야지 않는 사실이 이런 건 그래야만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악적인 그런 악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치 판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판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성공이라는 건 무엇이냐, 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너무 광범위할 것 같지만 또 내게는 여기서 이민을 왜 왔느냐 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이민을 왜 왔느냐 하는 것들. 나에게 승진이라는 무엇이냐.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만의 정의가 타인과의 정의와 결합하고 또 개발되고 성장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다듬어 가야 되고, 그 다듬어진 정의가 이제는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지 못할 경우에 가치관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정의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정말 그 분명한 똑똑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정의 내리지 못하면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가족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운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어요.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폭행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정의가 뭐냐? 그 관계를 정말 훌륭하게 정의 내렸다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호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정의 내리는 일상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이 정의 내리는 것을 훈련한다면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삶에서 정의를 내려보고 정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그 경험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서 연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이코패스적 또는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잘 버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배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좀 길었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김경일 교수의 이런 그 유튜브를 강추해드리고 잘 방어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